지금까지 한 10여일, 뭡니까? 10여일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하고 그냥 도하의 신문, 잡지, 뭐 방송 난리를 쳤던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몰기가 어렵거든. 예?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뭐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들하고도 비공식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눈치채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란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는 탄핵을 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내란 문제에 대한 논란 때문에 많은 사람의 증인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대통령 선거하겠다는 그 전략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취소했습니다. 근데 취소했던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기 어렵다는 걸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자충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난리 법석을 쳤던 내란의 수계 파동은 이제 스스로가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제기했던 탄핵, 광풍 이것의 80%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탄핵 기소 이유서의 26페이지짜리에 21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18번인가 9번인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빠졌어. 그거 뭐로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웃기죠.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시중에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심지어 좀 상스러운 얘기로 하면 고무줄 없는 사르마다다. 사르마다라는 게 일본 말이죠.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츠인데 고무줄 없는 벨트 없는 팬티다. 이거 입고 있다가 포부다 스르륵 내가 스스로 망신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망신당한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동훈이의 공수처의 1차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참담하게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또 한다고 영장을 연기해가지고 오늘부터 서슬이 포렇게 덤벼들지만은 저는 오동훈이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윤상현 의원이 발표한 것입니다만 만약에 기동대 타격들을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2중 3중으로 막아있는 대통령의 관절을 대한민국의 명세 경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사람들이 막 비행기로 내려와서 잡아 끌면 그것은 완전히 시가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대통령이 뇌란에 허물도 없어. 혐의가 뭐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비상계엄군을 여기저기 보냈다는 게 내용이야. 그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통치권의 일환인데 어때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난 대한민국에 몇십 년을 살고 전 세계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논리 많이 들어보고 배우고 비판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내라는 수계 얘기라는 건 천하의 웃음거리입니다. 천하의 웃음거리. 아마 어디 나올 겁니다. 이거 이상한 뭐라고 할까
무슨 뭐 그런데 나올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아주 천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는 탁 나와서 구속 이런 분이는 오동훈이가 하는 걸로 하고 자기는 점점 경제난을 걱정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인물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니 자기가 경제난을 걱정한다고 좋지 않게 되는 경제난이 올라가고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경기가 떨어지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모처럼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진짜로 무한공항 참사를 자기는 사과해야 합니다. 저도 제 현장에 가 있었던 사람, 이번에 내 조카 관계로 거기에 갔던 많은 친척들에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이가 거기서 망신 많이 해. 적어도 확실하게 3번 내지 4번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뭐길래 여기서 와서 폼 잡고 사과한다고 폼 잡느냐고 많이 당했다고 그럽니다. 왜? 원래 무한공항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공항에다가 이렇게 대규모의 수송 시설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조심스럽게 조류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착륙을 했는데 이번에 한 20일 전에 무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비행기를 막 거기서 들락날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공항을 전라도의 무슨 아시아나의 모체 공항으로 만들겠다 큰 소리 빵 치고 인심을 썼어. 이게 이재명이 한 겁니다. 그래서 뜬 것이 이번에 보잉 737 800호 그게 전세 비행기예요. 전세 비행기가 만약에 이재명이 그것이 없었으면 전세 비행기가 그것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광주 비행장이나 아니면 김해로 가거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자면 이재명이 상당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그 말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참 정말 웃기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경제 문제 얘기나니까 제가 이름도 비슷한 김경재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작년 말, 그게 2024년 말로 유사일에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외환의 모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작년 말까지 흑자를 최고로 올렸어요. 앞으로 물론 전망이 좀 나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망이 나쁜 것은 엉터리 없는 탄핵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깨끗하게 극복을 해야만 경제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건을 벌리면서 이 사건 시끄러운 거 빨리 막지 않으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공갈 치는 겁니다. 이게 야당 짓거리들이 이래가지고 감히 정권을 담당한다고 나서니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요. 그리고 아까도 돌아가서 헌법재판소 제소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뺀다는 아이디어를 전략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소위 전략가들이 만들겠죠. 이건 스스로 자해행위죠. 내란 행위를 빼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통과되겠습니까? 천하의 웃음거리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좌가 되든 우가 되든 무조건 헌재에 가면 지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헌재가 자기 파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특히 이번에 최아무개 권한 내용이 2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8인이 체제가 됐는데 여기에 따지자 보면 이재명 세력이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 이재명의 탄핵 열차 일단은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환점에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환점은 이재명 맘대로 무슨 미국의 CIA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슨 그 특공대가 아랍 나라 대통령실을 공격해갖고 뭐 잡아갖고 파헤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입고 온 시선을 많이 보냅니다. 어쩔 겁니까? 이것들이 겁나가고 쩔쩔 매가지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열었는데 계엄은 반대한다고 딴소리. 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다가 한참 보니까 여론이 좀 돌아가거든. 대통령 인기도 39, 40%로 올라가거든.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 열리겠다 해갖고 엊그제 또 44명인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떡하지? 오는 사람 반갑게 해야지. 그건 할 수 없어. 나중에 그 사람들의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나 다음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한 반 정도가 다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 입장에 나섰고, 특히 그중에 정세 판단에 아주 민감한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둘이가 그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끌어갔다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국회의 탄핵 책임자가 법사위원장이요. 누구예요?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사형감이요. 사형당해. 이러고 앉아요.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야. 난 그 사람의 뭐 학적 배경이나 출세 배경 이런 거 묻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서 자기가 국회 대표, 법률 대리인 대표를 하고 있다니 말이야. 이 사람의 입을 가만둬야 됩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고발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고발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고발해야 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뭘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카나다하고 미국, 소위 북미주, 우리나라의 해외 커뮤니티로서는 가장 큰 데가 북미주 시장입니다. 카나다, 미국. 거기에 170여 개의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거대한 신문 광고를 여러분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보셨죠? 제가 읽어드렸죠? 이건 미국 그리고 카나다의 커뮤니티, 소위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미국 얘기 뭐 지원하는 거 이런 걸 좀 안 하려고 일부러 괜히 그 좀 사대주의 얘기라는 비판을 받을까 봐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터지고 또 이게 감출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좀 띄워주세요. 고든창, 그 유명한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해 주십시오. 그렇지? 한국의 나라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고든창은 이 윤석열의 탄핵 파동을 한반도 남단에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가 이데올로기 전쟁의 최후 전쟁을 붙은 걸로 파악합니다. 예? 이게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 아니올시다. 그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 시각부터 딱 2분 후, 2분 후에 초침 분침이 2개 들어가는 당시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몇 개, 그 외에 한 2개를 들이닥쳤는데 거기서 90여 명인데 9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국 출신들 AI 전문가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처로 데려갔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데서 이종을 하니까 뭐 가짜를 뉴스를 선포한다고 누가 또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요.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용산 이제 미군 기지가 옮긴 데가 평택 아닙니까? 그게 크거든요. 평택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놔두지 않고 일단 미군 수송기로 그 사람들 미국으로 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향력 있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는 윤 대통령이 절대로 탄핵이 안 되고 업무 복귀할 거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거 국민들이 보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1.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확증증을 받았고 그것도 재미있게 카메라 해리스가 또 그걸 줬어요. 그 사람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오늘 1월 20일 정상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유엔 제재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송환을 시킬 것이고 그 형량이 약 70년에 이른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봉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300만 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800만 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보낸 것은 맞아요. 그것이 유엔 제재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 이익을 해주는 사람은 유엔에서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거 좀 지워. 예.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시에 전 세계 부정선거와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관위 연수원의 중국인 90명의 해커는 아까 제가 AI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해커는 미국 정보요원과 함께 작전에 들어갔고 이들을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가 미 군용기로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원식의 국방 TV나 스카이델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출국하기 전에 몽땅 잡으려고 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한미 공동작전입니다. 이들은 전부 자백을 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마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윤 대통령이 당선 후 22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계셨어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령으로 방첩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더랬으며 그 후 2년 후인 작년 24년에는 포렌식 장비를 40여 건어치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을 하고 있으면 중앙선관위에 가지고 있는 포렌식 장비를 꼭 확보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연결만 시키면 다 뽑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카피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서버를 열지 않고도 선만 연결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통째로 내용을 복사를 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라고 하며 선관위는 침입 흠정이 없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전혀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선관위에는 그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다고 알려진 핵심 부서 사람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일단 신분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전부 뺏었어요. 외부로 연락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놓고 한 3시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거저거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고 핸드폰 돌려주고 갔겠죠. 그랬던 것이 작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은 2번과 3번은 스카이델리에서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걸 신원식 국방 TV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군데서 내외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올리세요.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가 타이밍을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될 때 하려고 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하면 그냥 뭐 난리 법석을 치고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없거든. 헌법재판소에만 재판에서 이제 증언, 진술이 되니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깨어나고 있고 좌파들은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 계몽이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지경입니다. 국내 언론만 쳐다보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들이 남판설에서 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듯이 각종 배신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일거에 이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신분을 드러내고 있으니 그들을 찾고 어찌고 하는데 아주 쉬운 일이죠. 이때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조금만 더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 여론전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저하고는 거래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적어도 광화문과 영등포 거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게 되면서 강력한 힘으로 복귀를 할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반국가 세력을 일망타진 완전히 척살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과 용산 사저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으로,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유튜브와 SNS로 열심히 도와주시길 바라고,